한복의 고요함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시선들이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소박함을 믿었던 결혼식장 한쪽에서 과거가 되살아났습니다. 고요하던 예식장 입구가 누군가의 등장으로 금세 뒤틀렸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속삭임이 긴장의 실타래를 더욱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 순간 조용한 한복 차림의 여군 지휘관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았던 학창 동창들의 얼굴이 차례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의 막이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존심의 충돌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수진님은 따님 이지안님 결혼식장 한쪽 작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진한 장백색 치마 저고리 위로 가볍게 걸친 옥색 배자가 단정함을 더했고 화려한 액세서리 대신 은은한 빛이 옥 목걸이가 고요한 품격을 살렸습니다. 결혼식장은 외부로부터 차단된 듯 아늑한 공간이었고 축하객도 가까운 친지와 절친한 지인 몇 명만 초대한 소박한 규모였습니다. 이수진님은 딸의 환한 웃음을 멀리서 바라보며 조심스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려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 한 점 들지 않는 실내였지만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예식장 입구가 열렸습니다. 3명의 여성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며 안쪽을 살폈습니다. 어릴 적 이수진님을 괴롭혔던 학창 동창들이었습니다. 한때 짧은 교복 치맛자락과 낡은 책가방으로 놀림받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의자에 앉아있던 이수진님을 발견하고는 다른 2사람에게 손짓했습니다. 공간을 가로지르는 시선은 예식장의 아늑함과 대비되며 차갑게 빛났습니다. 숨을 삼키며 이수진님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불청객이 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문턱을 넘어온 이들 앞에서 태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무심한 듯 옆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려 했지만 그들의 시선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꿰뚫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가와 얇게 웃으며 격에 없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해, 오래간만이네. 말투는 정중했지만 숨겨진 비웃음이 감지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피아노 반주와 박수 소리가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이수진님은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수건을 접어 배자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요한 눈빛 뒤로 불끈 솟는 분노와 떨리는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한 축하 자리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전장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뒷주머니에 숨겨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 속 메시지는 이미 예고된 불청객들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속이 바짝 타들어갔지만 이내 숨을 고르고 가볍게 어깨를 펴며 새 친구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숨죽인 예식장 안, 조용히 모여든 시선이 이제 막 무대 위로 올라온 배우를 지켜보듯 딱딱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보여줄 다음 장면은 과연 무엇일까요? 며칠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최지영님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수진님과의 통화를 마친 직후였는데 딸의 결혼식에 동창들을 초대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화면 속 동창회 단체 채팅방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3달 전 것이었고 그마저도 누군가의 생일 축하 인사였습니다. 최지영님은 오랫동안 품어온 답답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수진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그 친구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소식 전해드려요. 11월 3일 오후 3시 청담동 웨딩홀입니다. 송신 버튼을 누른 후 최지영님은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채팅방은 곧바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학창시절 수진이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박미란 님이었습니다. 어머나, 수진이가 벌써 딸을 시집 보내다니 우리가 그렇게 나이 먹었나요? 이어서 다른 동창들의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수진이 그 조용하던 아이 맞죠? 요즘 어떻게 살고 있대요? 해군에 갔다고만 들었는데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네요. 박미란 님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자로서 군 생활했으면 얼마나 버텼을까요? 진작에 그만두고 지금은 가정주부나 하고 있겠죠.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게 군대잖아요. 최지영님은 올라오는 메시지들을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수진님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동창인 김혜수님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이 청담동이라니 꽤 괜찮은 곳 아닌가요? 하지만 같은 청담동이라도 다 좋은 곳은 아니더라고요. 박미란 님이 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수진이 얼굴도 오랜만에 볼 겸 한번 가볼까요? 그날 시간 되시는 분 있나요? 세 번째 동창인 이정화 님이 답했습니다. 저도 그날은 시간 될 것 같아요. 같이 가요. 김혜수 님도 동참했습니다. 그럼 저도 갈래요. 우리 셋이서 확정이네요. 가서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어요. 그들은 이수진님의 딸 결혼식에 참석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그 목적은 순수한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최지영님은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수진님의 진짜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채팅방은 한동안 더 떠들썩했습니다. 동창들은 이수진님의 현재 모습과 생활 수준에 대해 추측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모든 추측은 그녀를 깔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동창들은 이수진님 앞에 서서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미란 님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딸 결혼 축하해. 이수진님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잊었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정말 고마워. 김혜수님이 결혼식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분위기 참 아늑하네. 소박하고 좋아. 그 말 속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화님이 이수진님의 한복 차림을 훑어보며 덧붙였습니다. 수진이는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수수하고. 이수진님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애써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박미란 님이 주변을 다시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객이 별로 없네? 친척들이나 친구들은요? 소규모로 하고 싶어 했어. 딸이. 김혜수 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 요즘 트렌드가 그렇지. 검소하게 하는 게 좋지. 이정화 님이 더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냥 조그맣게 사업하고 있어. 아, 그렇구나. 요즘 자영업자들 경기 안 좋아서 다들 힘들다던데. 괜찮아. 이수진님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동창들의 질문 하나하나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식장 입구로 해군 정복을 입은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어깨에 별 하나씩 딸린 준장들이었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장군들은 이수진님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장군이 정중하게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제동님, 따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장군도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으셔서 뒤늦게 알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동님. 세 번째 장군이 격려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자리를 빛내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수진님은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격려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바쁠 텐데. 동창들은 이 장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미란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김혜수님과 이정화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첫 번째 장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동님께서 평소 따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이수진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담 가질까봐 일부러 초대도 안 했는데 와줘서 너무 고마워. 동창들은 제동님이라는 호칭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이수진님은 그저 평범한 군인이었는데 장군들이 격려하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따님께서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제동님을 닮으신 것 같습니다. 이수진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지안이가 나보다 훨씬 낫지. 말로라도 고마워. 동창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수진님과 장군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군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예식장 안쪽으로 향한 후 동창들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미란 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저분들이 너를 제동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수진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제동님이지. 최지영님이 당당한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를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수진님 옆에 서서 동창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아. 이수진님이 말리려고 했지만 최지영님은 이미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아직도 학창시절 그 버릇 못 고쳤구나? 뒷담화 비아냥 그게 아직도 재밌니? 동창들은 최지영님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당황했습니다. 김혜수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뒷담화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 그냥 수진이 축하하러 온 거야. 최지영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축하하러. 채팅방에서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내가 다 봤는데. 이정화님이 얼굴을 붉히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그냥 궁금해서. 최지영님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수진이는 아직도 소심할 거라느니 군 생활은 진작에 때려치우고 가정주부나 하고 있을 거라느니 그게 궁금해서였어. 동창들의 얼굴에서 혈기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최지영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진짜 창피한 줄 알아. 우리 나이가 몇 건데 아직도 그런 저질스러운 일진놀이가 재밌냐? 그 순간 예식장 한편에서 해군 고위급 간부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이 또 보였습니다. 동창들은 당황한 듯 그들을 바라보다 문득 고개를 돌려 이수진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혼란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지영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구나. 수진이가 누구인지. 박미란님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정말? 최지영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군 최초 투스타 제독이야. 별 2개 단 장군님이라고? 동창들은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김혜수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투스타라고. 설마. 최지영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 소심하다고 무시했던 수진이가 이제는 투스타 제독이야.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최지영님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진이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 박미란님이 우물쭈물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땐 우리가 철이 없었잖아. 최지영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철이 없었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들은 똑같아. 이수진님이 최지영님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만해. 동창들은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박미란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수진님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김혜수님과 이정화님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진아.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이수진님의 말투에는 차분하면서도 대인배의 품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그녀의 너그러운 모습에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최지영님은 말없이 동창들을 바라보다가 이수진님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수진님은 그런 지영님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 장면을 딸 이지안님도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또 다른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한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하면서도 품격 있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지안님은 어머니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을 안고 신혼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지안님은 좌석에 앉아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결혼식 날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편 박준호님이 지안님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행 내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었어. 박준호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무슨 일 있어? 이지안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때 엄마 모습 봤지? 장군들이 와서 격려하고 그랬잖아? 응, 정말 놀랐어. 어머님이 그렇게 높은 분이신 줄 몰랐어. 이지안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자세히는 몰랐어. 아니, 정확히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박준호님이 지아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괜찮잖아. 이지아님은 자책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엄마를 소개할 때도 그냥 군인이라고만 했잖아.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좀 차갑다고 생각했었거든. 박준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이지아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항상 냉정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일도 거의 없고. 그래서 그냥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거리감이 느껴졌구나. 박준호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응. 소개기를 꺼내본 적도 거의 없었고. 그런데 결혼식 날 엄마를 보는데 뭐랄까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울컥했어. 멋지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나 싶어서 마음이 복잡했어. 박준호님이 지아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다가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어머님께 말씀드려.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나흘 후 이지아님은 부모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들어갔겠지만 오늘은 왠지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이수진님이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아나,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이지아님은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어머니의 의연한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응, 엄마. 잘 다녀왔어. 거실로 들어가 앉은 이지아님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관찰했습니다. 어머니의 곧든 자세, 차분한 말투,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수진님이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갔어. 나 혼자 왔어. 이수진님이 차를 내려놓고 딸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 보이네. 이지아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결혼식 때 정말 멋있어 보였어. 이수진님의 표정이 살짝 놀란 듯 변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지아님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높아 보이는 군인분들이 엄마한테 격려하는 모습 보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어. 처음으로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실감했어. 이수진님은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평소 부모에 대해 무관심했던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지아님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엄마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 그저 차갑고 엄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미안해. 이수진님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 조용히 풀려나가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딸의 눈빛 속에는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해와 존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수진님은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나, 고마워.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엄마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던 그녀는 이제는 자신도 마음을 열어야겠다는 결심을 내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아나, 엄마도 해줄 말이 있어. 내가 몰랐을 엄마의 이야기를. 1985년 중반, 이수진님은 15살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키가 작고 말수가 적었던 그녀는 반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는 수진님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박미란님과 그 무리들의 시선이 향했습니다. 언니가 입던 교복을 물려받아 조금 컸고 가방도 해져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쟤 또 똑같은 옷 입고 왔네. 가방 살 돈이 없나? 아이들의 비아냥거림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수진님은 고개를 숙이고 책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지만 수진님은 홀로 교실에 남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차라리 편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팀을 나누면 항상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팀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생님이 억지로 한 팀에 배정했고 팀원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 때문에 졌잖아. 다음엔 우리 팀에 넣지 마. 그녀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바쁘게 일하셨고 자세한 학교 생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어머니가 간단히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좋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이수진님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진로 상담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어떤 대학에 가고 싶어? 해군사관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사라고. 왜 갑자기? 수진님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해지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강해지고 싶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여자애가 무슨 군대야? 다른 좋은 대학 많잖아. 하지만 수진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체구를 극복하기 위해 악착같이 운동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드디어 입시일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당당해 보이는 수험생들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합격 발표날 수진님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약한 자신이 아니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첫 부대 배치는 부산의 한 함정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여성 장교는 여전히 희귀한 존재였습니다. 선배 장교들의 시선에는 의심과 우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으로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소위에서 중위로, 중위에서 대위로 진급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리더십과 판단력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그녀는 이제 당당한 직업군인이었습니다. 대위 시절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부대 근처에서 사업을 하던 젊은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이지아님의 아버지가 될 이민수님이었습니다. 결혼 후 딸을 낳고 기르면서도 이수진님은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고수했습니다. 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를 바랐습니다. 때로는 차가워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딸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수진님의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이지아님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 겪었던 따돌림과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강해지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과정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엄마. 이지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엄마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몰라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수진님도 딸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감정들이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차갑게 대했던 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구나. 이지아님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엄마들처럼 뭐든 다 해주지 않고 제가 부탁해도 스스로 하라고만 했으니까요. 이수진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지아나. 엄마도 정말 힘들었어. 그럼 매일 너를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참았어.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기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수진님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지아님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것도 다 엄마 덕분이었는데요. 지아나, 너는 정말 잘 자랐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이수진님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날의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지아님도 첫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진님의 교육 철학은 3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자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수진님의 교육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딸에게 차갑게 대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딸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도록 도운 것이 아닐까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때로는 엄격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